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공기가 깨끗한 느낌도 들고 해외의 증시, 특히 미 증시가 2%대의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다만 원자재가 급등한 흐름, 그리고 금리는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 혼조세에 있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의 또는 글로벌의 증시 상황이 박스권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중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HLB는 분명히 2022년도 올해는 유의미한 그러한 매출 그리고서 임상 모멘텀 등등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해외의 주요 지수들 원자재 상승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104달러에 3.64%가 상승을 하고요. 두바이유 101달러, 브렌트유 108달러. 금운동이 원자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국내의 금리 상황인데 3년 국고채 3%대를 보이고 있고 3년 회사채가 3.69%. 그러나 조금은 이틀 전보다는 낮아진 그러한 금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4%에 가까운, 국고채는 3%, 이것이 3.34%까지 올라온 그러한 모습이었기도 했었죠. 이틀 전 정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간밤에 유럽의 증시, 미 증시를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 오늘 조금 전에 다우존스는 344포인트 1%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272포인트 2%대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이와 같이 최근에 고점을 해서 다시 지수 조정을 해서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차트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죠. 하락을 하다 상승을 하다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은, 제가 종종 언급을 하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더블 바텀 쌍바닥의 모습인데, 전형적인 이 저점이 앞전의 저점보다 높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면 정배열의 모습으로 상승의 모두, 그렇지만은 복병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최근에는 그렇게 관심들이 낮아지고 있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크게 요동치는 모습보다는 환율, 금리 부분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글로벌 금융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쟁은 조금 밀쳐놓은 모습에,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40년 만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 그러한 영향에 더 그 금융시장은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 선물도 나스닥 종합지수죠. 나스닥도 역시 이와 같은 다시금 지수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최근에 12,500포인트 정도 이곳,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시 지수 조정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면 저점을 확인해 가는, 그렇다라면 13,500포인트 요 정도, 13,500포인트 정도, 13,200, 300, 대략 13,400 뭐 이 정도,
오늘 새벽으로서는 13,643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49포인트 1.12%로 이렇게 미 3대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보면은요, 원자재 가격이죠. 전쟁을 벌어지기 직전은 2월 달의 모습은 이 모습이 됩니다. 2월 달에 요 모습이 되겠죠. 요 모습에서 상승을 하면서 다시 금의 안정세를 하다가 다시금 금이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역시 전쟁이 발생하는 2월 24일에는 91달러 배럴당의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저점 최근에 95달러의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유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을 이 쌍바닥이 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 3월 초순 요 정도의 요 모습을 다시금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바닥인데 이곳에서 양봉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승과 하락의 상승의 모습이 진행이 될지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의 코스피 지수는 역시 움직임, 삼성전자는 역대급의 분기 매출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한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자동차, 차량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또 5G라든지 슈퍼사이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삼성의 가전 5G 등등 삼성의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지수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가격 조정. 그래서 7만 전자를 일단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8만 전자는 차후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4월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지수, 유럽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마친 이런 모습. 독일 약보합을 보여주었고요.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강보합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스웨덴과 포르투갈 약보합을 보여주었고요. 포르투갈은 최근에 지수가 상당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숨고르기 차원으로 이렇게 고점이 도달한 모습이 포르투갈 지수를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한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저점들 유럽의 증시는 바닥권을 형성해서 다시금 전 고점에서 그렇게 낮아진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네덜란드 강보합에 유럽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준 오늘 새벽의 시장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HLB의 매출, 임상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저곳 언론에서 2월, 3월 들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학회의 발표, 이러한 부분들이 유의미한 내용의 언론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위암 미국 허가 접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HLB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위암 적응증으로 미국 허가 접수를 위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13일 어제이죠. HLB가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위암 대상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데이터의 추가 수집 그리고 분석을 완료를 했다. 외부 임상 데이터도 수집 완료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요.
리보세라닙은 2019년 10월 글로벌 3상 데이터를 확정해 FDA와 사전 미팅을 진행을 했고, FDA는 사전 미팅에서 1차 유효성 지표인 OS 전체 생존기간 결과가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엘레바는 FDA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그리고 분석치를 제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FDA는 엘레바의 제안을 수용하고 별도로 약동학 실험, CMC, 제조 품질 관리 등의 자료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엘레바는 2020년 이미 FDA가 요청한 약동학 실험과 CMC 자료 보완을 완료를 했고요. 엘레바는 2020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료했다. 동시에 중국 헝루이 항서제약으로 우리 알려져 있죠. 헝루이 측에 리보세라닙, 중국명으로는 아파티닙의 데이터 공유를 요청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은 헝루이가 보유하고 있고, 헝루이는 2014년 중국에서 위암치료제로 아파티닙을 허가받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파티닙의 중국 매출은 2019년 3,500억 원에 달하고, 헝루이는 2020년 아파티닙으로 간암 2차 치료제의 중국 승인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FDA는 중국에서 아파티닙의 시판 후 환자에게 투약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선행자료, 그리고 기존 항암제와 병용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FDA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FDA는 중국에서 아파티닙의 시판 후 환자에게 투약 안전성과 유효성의 선행 자료, 그리고 기존 항암제와 병용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헝루이의 데이터 공유가 다소 늦어졌으나 엘레바가 지난해 2021년 4분기 중국의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다. 엘레바는 현재 FDA에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분석 중에 있다. HLB는 외부 임상 데이터의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임상 지연 등을 고려해서 엘레바에 대한 가치 평가를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엘레바에 대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393억 원을 손상 처리했고, HLB는 리보세라닙 위암 말기 표준 치료법의 FDA 승인 성공률을 0%로 가정할 경우입니다. 별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돼야 하는 가치 감소 금액은 385억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죠. HLB는 위암 외에 글로벌 간암, 선양 낭성암 임상이 막바지에 있다. 지난 3월 달에 미국 FDA 20년 출신 전문가를 엘레바 신임 대표와 부사장으로 영입해 엘레바를 NDA 신약 허가 신청 준비 체제로 전환시킨 HLB는 1년 내에 2건의 적응증에 대해 NDA 신청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글로벌 항암제로 두세 개의 적응증에 대해 NDA 신청 단계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HLB가 유일하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강력한 임상의 모멘텀, 리보세라닙의 모멘텀, 그곳에서 별도 기준의 역대급의 매출 따라서 주주분들께서는 가급적 낮은 저가의 매수를 하셔서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주가는 평단가 또는 일부라도 낮은 가격에 매입한 그러한 가격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HLB가 유일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13일 미국의 AACR 학회 발표가 마치게 되고요. 이제 나올 것은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자회사의 이뮤노믹의 임상 이상 발표 부지불식 이런 부분 또한 5월 달에 있을 1분기의 실적 발표 그리고서 6월에 나오게 될 ASCO에서의 임상 발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NDA 신청에 조금 방향성 현재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현재 4월 이번 주 또는 5월, 6월 시간이 흐를수록 가을까지 정도는 긍정적인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에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8일째 여기에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어제의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기타 법인은 지속적으로 적은 수량이지만 지속 매수하는 모습 과연 이 18일간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어제의 매수로 돌아서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좀 더 이와 같이 18일간의 매수로 이어질지 이건 제 귓속말입니다. 꼭 그렇진 않겠지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소리겠고요. 어쨌든 유럽은 오늘 새벽에 혼조세를 이루었지만 미증시는 이렇게 2%대 1% 이상의 급등세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증시의 나스닥의 모습의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곳이죠. 이와 같이 하락을 급격하게 하고 이것이 1월 달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파동들이 움직이면서 이곳 이건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아니고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부터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이와 같은 모습이죠. 16,200포인트가 지난 11월에 가장 큰 쌍봉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하락과 상승에 전고점 돌파하지 않고 쌍봉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점점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12,500포인트에서 하방의 경직한 모습으로 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스닥은 이거 14,500포인트 상승을 하고요. 다시금 하락. 그런데 유의미한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이곳이 21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이 21선의 모습을 보이고요. 61선을 이와 같은 부분인데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61선을 돌파하고 잠시 61선과 21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2%의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락과 상승과 하락의 이런 모습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곳까지는 아니더라도 14,500, 15,000 이 정도 여기만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라면 15,000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정배열의 모습을 하지 않을까. 물론 금리 문제 또는 환율의 문제가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서도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5월 초에 0.5%의 제롬 파월 의장의 FOMC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 유럽의 금융시장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코스닥 시장의 모습도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닥의 종합주가 지수는 나스닥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이와 같은 모습, 여기에 이제 바닥권에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61선도 돌파한 모습, 21선 아래에서 어제의 상승 부분, 오늘 이곳에서 21선 931포인트를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모습이 될 텐데, 오늘 목요일 시장 21선의 지수가 얼마냐면 931포인트네요. 그러면 4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서 935 이상을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의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어제에 보였던 HLB의 그러한 같은 그룹주들의 모습도 의미 있게 상승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HLB의 21선은 38,800원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요. 61선은 31,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300원 정도, 500원, 600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61선과 21선은 모두 관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또 열려봐야 되겠죠. 오늘 이로 인해서 이제 학회 발표를 함으로써 자회사 이뮤노믹 또는 리보세라닙의 유의미성에 대한 발표가 이제는 나왔고, 이제는 1분기 실적을 향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보여질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주주님들은 낮게 이제 31,000원, 32,000원대에 가면은 사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이죠. 가급적이면 낮게 분할 매수 32,000원대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하에서 정도, 가급적 29,000원대는 이제는 과연 또다시 올까 또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봄 기운의 봄비처럼 시원한 개운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 증시에 또는 HLB 그룹주의 주가에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